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인외 서커스입니다. 고바야시 야스미 지음,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커스 텐트 아니란데 상당히 춥네. 얇은 옷을 입은 멋진 스타일의 금발 미녀가 두리번거리며 거대한 텐트 속을 둘러봤다. 바람이 들어와.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된 터라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 그야 천으로 덮어놓는 거니까. 서커스 단원치고는 조금 가녀린 체격의 남자가 텐트를 받치고 있는 철기둥에 손을 댔다. 너무 밀폐되면 강풍이 불 때 쓰러질 위험이 있어. 텐트 천이 펄럭펄럭 바람에 흔들렸다. 아무도 없어? 여자는 타박타박 중앙의 원형 무대 쪽으로 갔다. 공연 텐트 안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비상사태를 위한 최소한의 조명만이 내부를 어슴풀에 비치고 있었다. 밤이니까 남자는 여자의 뒤를 따랐다. 밤에는 연습하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밤중까지 연습하는 일은 거의 없어. 그래? 서커스는 목숨을 거는 일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지. 목숨을 거는 거면 그만큼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팔짱을 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걸 생각해봐. 의사도 좋고. 서커스 단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서커스 얘기가 될 거니까 일단 조금 참아봐. 소방관도 경찰도 목숨을 거는 직업이지? 의사는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맡고 있지, 안 그래? 뭐 그러네. 소방관이나 경찰, 의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 훈련을 게을리해선 안 되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품했다. 이제 슬슬 지루해진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내 훈련만 하는 건 아니야.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들도 우리도 인간이야.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나누지. 남자는 여자의 몸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어머, 여기서? 여기도 괜찮지 않아? 기껏 서커스단에 왔는데 이런 데 써야 기념이 되지. 하지만 여긴 밖이나 마찬가지잖아. 바깥과는 전혀 달라. 텐트 말고 당신 방으로 가면 안 돼? 설마 부인 있어? 내 방도 텐트야.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옆 텐트까지는 5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뭐 다들 익숙해서 다른 텐트 소리에 신경도 쓰지 않지만 너는 신경 쓰이지 않겠어? 그럼 당신 내 여자를 이리로 데리러 오는 거야?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늘? 남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망설이는 듯 했다. 내가 그렇게 노는 놈으로 보여? 여기 쓰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아니면 다들 같이 써? 다른 녀석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술에 손가락을 세우고 귀 뒤에 다른 쪽 손바닥을 펼쳤다. 사람 소리 들려? 아니. 좌석이 삐걱대는 소리는? 안 나. 그럼 오늘은 우리만 있나 봐. 어머, 그래? 여자가 생긋 웃었다. 뭐가 우스워? 아니야, 그냥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까 해서. 뭐 다른 녀석들이 있더라도 신경 쓰진 않지만. 말도 안 돼. 서로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아. 그런 규칙이 있지. 하지만 실제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그다지 보진 않아. 어둡고 대개는 그늘져 있으니까. 들리는 건, 그치,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소리도 저쪽한테는 배경음악이겠네? 여자는 남자의 목덜미에 팔을 둘렀다. 저기 서커스 단어는 인기가 많아? 글쎄, 노는 놈들은 꽤 놀지. 하지만 성실한 녀석도 많아. 그건 특별히 서커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 하긴 늘 위험을 안고 사니까. 너처럼 호기심이 왕성한 애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지. 당신은 뭘 하는데? 공중근해? 줄타기? 아니면 공 굴리는 삐에로? 여자는 길가에 속삭였다. 모르고 따라온 거야?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내 기술을 보고 반한 게 아니었어? 당신이 서커스 단원이라고 해서 따라왔지. 서커스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당연히 서커스를 보러 온 손님인 줄 알았지. 서커스는 좋아해. 하지만 TV로 본 게 다야. 진짜로 본 적은 없어? 글쎄. 여자는 생각에 잠겼다. 없는 것 같아. 어쩌면 어렸을 때 봤을 수도 있지만 기억은 안 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마 안 봤을 거야. 서커스를 봤던 기억이 지워지긴 힘드니까. 왜 그렇게 말해? 진짜 서커스의 기억은 강렬하거든. 남자는 천장에 천을 올려다봤다. 그건 10살 때였어.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서커스를 보러 갔지. 이 서커스단은 아니었지만. 서커스 하는 사람은 다 세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대대로 서커스를 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나처럼 외부에서 서커스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아이 때 납치된 거야? 그럴 리가.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있다면 서커스단은 항상 경찰이 감시당할걸? 그건 아이들을 겁주려고 하는 소리지. 산타클로스와 반대로. 그보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거의 하지 않잖아. 우리 부모는 고루하거든. 실은 나이가 꽤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나 젊어 보이지? 사실은 당신 할머니 뻘이야. 여자가 웃었다. 네가 내 할머니라면 나는 아직 생식세포도 못 되겠다. 남자도 웃었다. 어디서 할까? 무대는 너무 넓어서 불안하니까 좌석 쪽에서 할까?
딱딱한 건 싫어. 소파 같은 거 없어? 아, 쿠션이라면 어딘가 모아놨을 텐데. 그럼 트램플린이 좋겠다. 트램펄린은 창고용 텐트에 있어. 거기는 완전 캄캄해. 불을 켜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불을 켜면 밖에서 바로 아니까 나중에 여러 소리 들어. 의외로 소심하네. 그럼 이리로 가져오면? 혼자서는 옮길 수 없어. 게다가 트램펄린은 침대가 아니라고. 누워도 그리 편하지 않아. 그럼 줄타기 같은 거 할 때 밑에 쳐놓은 그물도 좋아. 그것도 혼자 치긴 힘들어. 게다가 그건 손발이 당겨져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아까 당신도 기껏 서커스단에 왔는데 이런 데서 해야 기념이 되지 라고 했잖아. 서커스단에 왔는데 서커스 같은 것은 다 안 된다니까 좀 그렇다. 서커스 같은 거라.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무엇보다 당신은 뭘 하는데? 아까 얼버무리던데 혹시 표 파는 사람이야? 아, 나는 마술사야. 마술사라면 눈속임 같은 거? 그렇지. 서커스단에도 마술사가 있구나. 속임수가 없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구나. 속인다는 건 너무한데? 남자는 기분이 상한 듯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데 나도 걸어. 뒤집어 놓은 트럼프 숫자를 맞추는 게? 서커스에서 트럼프 마술 같은 건 안 하지. 더 큰 장치를 쓴다고. 큰 장치? 변신이나 탈출 마술 같은 거. 지금 해봐. 지금? 남자는 머리를 극적였다. 지금은 좀 못해? 마술에는 준비가 필요해.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잠깐만, 우리 마술을 보여줄 때까지는 안 돼. 여자가 윙크했다. 알았어, 아주 조금이야. 조수가 필요한 건 하지 못하니까 다소 심심해도 봐줘. 좋아. 잠깐만 기다려. 도구를 찾아올게. 남자는 종종걸음으로 통로를 걸어 원형 무대 아랫부분을 들여다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네. 나도 찾는 걸 도와줄까? 여자는 남자들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걷는 여자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새빨간 입술이 마치 민달팽이처럼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옆으로 퍼져 귓불까지 찢어졌다. 치아가 개의 이빨처럼 날카로워지면서 덜그럭덜그럭 배치를 바꾸기 시작했고 특히 그중 두 개가 아주 길어졌다. 손톱도 길어졌고 팔에는 짙은 갈색의 뻣뻣한 털이 순식간에 솟았다. 여자가 크게 입을 벌리자 끈끈한 타액이 덩어리가 되어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여자는 크고 길쭉한 검붉은 혀로 턱에 흐른 침을 핥았다. 여자는 남자의 등 뒤로 점점 거리를 좁혔다. 앞으로 2미터. 아, 여기가 아닌 것 같네. 남자가 일어났다. 여자는 서둘러 손으로 입을 가렸다. 도구는 반대편이야. 남자는 여자 옆을 지나쳤다.
도구를 찾는 데 열중한 데다 어둡기도 해서인지 남자는 여자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남자는 다른 장소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있다 있어. 이걸 찾았지. 드디어 찾은 것 같네. 여자는 줄줄 침을 흘리면서 남자에게 다가왔다. 섹시한 옷은 침으로 끈적끈적해져 온몸이 훤히 비쳤다. 마침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남자의 목덜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거야. 남자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림과 동시에 들고 있던 철제 파이프를 여자의 입에 쑤셔 넣었다. 우두둑하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이가 부서져 흩어졌다. 크악!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모를 절규가 텐트 안에 울려 퍼졌다. 발견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 초조했어. 남자는 여자가 뱉어낸 차체 파이프를 주었다. 알았나? 여자 같은 괴물이 입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며 말했다. 턱뼈가 부서져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듯다. 알았냐고? 물론이지. 흡혈귀 냄새가 엄청나던데. 남자는 차제 파이프를 한 손으로 휘둘렀다. 흡혈귀는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턱을 손으로 맞췄다.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뒤에서 노린 걸 보면 너 그리 강하지 않은가 봐? 남자는 조심스레 몸을 가누면서 조금씩 흡혈귀와의 거리를 벌렸다. 요란을 떠면 안 될 것 같았지. 최근 시끄러운 녀석들이 많거든.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확실히 죽여주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편안히 죽었을 텐데 너는 바보야. 미리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동료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어. 요즘은 동료를 늘리지 않거든. 피를 빤 뒤에는 머리를 뭉개고 그대로 버릴 거야. 동료를 더 늘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먹잇감을 서로 빼앗느라 난리치다가 눈에 띄어서 사냥꾼한테 들키기나 십상이지. 알아. 남자가 말했다. 근데 이미 너는 충분히 눈에 띄어. 지난 한 달 동안 몇 명이나 먹어치웠나?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흡혈귀인지 알았지? 아, 어쩌다 알게 됐지. 흡혈귀는 근육을 그대로 드러낸 채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공중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곧이어 공중에 엄청난 불꽃이 튀더니 흡혈귀는 와이어에 휘감긴 채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켰다. 너희들 속도를 따라잡긴 힘들지. 하지만 그 육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바탕이야.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 근육이 마비되지. 남자는 좌석 밑에서 산탄총을 꺼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 알아차릴 수도 있어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이걸로 머리를 날려줄게. 흡혈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성광과 함께 천둥이 치더니 텐트 안이 어둠에 휩싸였다. 산탄총이 여러 발 발사되었다. 몇 초 후 비상발전으로 긴급 교체되며 비상등이 켜졌다.
남자는 총을 든 채 좌석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주위를 경계했다. 젠장, 어디로 간 거야? 전류가 흐르던 와이어는 이미 찢어져 있었다. 흡혈귀의 힘은 보통 인간의 20배에서 50배에 달한다고 했다. 와이어를 찢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또 개 중에는 기상현상을 조종하는 흡혈귀도 있다고 했다. 조금 전 벼락은 아주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우연은 아닐 것이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주저리 떠들지 말고 가차없이 머리를 날렸어야 했는데. 녀석들의 재생 능력을 고려하면 철제 파이프로 생긴 상처는 이미 회복되었을 것이다. 이거 참 힘들게 됐네. 흡혈귀는 무기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무기 없이도 무장한 인간의 전투 능력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강하고 빠르며 약삭빨랐다. 남자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우선은 현상 파악이야. 그리고 대책을 생각하자. 녀석은 내가 여기 숨은 걸 알까? 아마 그럴 것이다. 흡혈귀의 오감은 아주 날카롭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소리나 진동으로 기척을 살필 수 있고 냄새로도 탐지할 수 있다. 달리 정신팔 건수가 없다면 나를 놓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이 공격하지 않는 걸까? 아마도 철제 파이프와 와이어 공격을 연달아 받고 경계 중일 것이다. 내가 다른 덫을 놓았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도망쳤나?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자신감 과잉인 녀석들이 그 정도 일로 겁먹진 않았을 거다. 웬만한 일이 아니면 일단 물은 사양감은 반드시 처리한다. 그러지 않으면 녀석들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어쩌면 녀석은 내가 녀석이 있는 곳을 파악한 뒤라 생각하고 경계하는 게 아닐까? 아마 판단이 서지 않으리라. 아직은 내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암시고글을 쓰면 추적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대로 지구전을 선택해 녀석이 나오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서 유인할 것인가? 기록을 보면 흡혈귀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먹거나 마시지 않고 게다가 잠도 자지 않고 싸우면 하루가 한계일 것이다. 녀석을 이기는 방법은 단기전밖에 없다. 남자는 다시 한번 주위에 흡혈귀의 기척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어났다. 귀여운 아가씨, 어서 나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반응이 없었다. 설마 나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 원형 무대 중심에 구멍이 열리더니 날개 달린 괴물이 튀어나왔다. 괴물은 고속으로 남자에게 돌진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자석 사이에 몸을 숨겼다. 주위 자석이 날아갔다. 날개에 걸렸는지 바람의 압력이 날아갔는지 알 수 없었다. 괴물은 급상승해 텐트 청장에 매달렸다.
그것도 인간 정도 크기의 박쥐처럼 보였는데 명백히 조금 전 여자 흡혈귀 열고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산탄총을 천장으로 향했다. 거의 머리 바로 위라 조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빗나가면 산탄이 떨어질 위험도 있었다. 남자는 산탄총을 겨눈 채 이동을 시작했다. 박쥐는 말없이 이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어. 괴물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부르고 싶을 때 뭐라고 불러? 배트걸? 퀸비. 그렇게 불릴 때가 있지. 좋은 이름이네. 남자는 상대를 정확히 조준한 채 계속 이동했다. 흡혈귀는 언제 됐어? 내 할머니 정도라는 게 사실이야? 물론 거짓말이야. 흡혈귀가 된 건 120년 전쯤이니까. 네 고조모 좀 데려놔. 왜 공격하지 않지? 그렇구나. 내가 총 쏘기를 기다리는구나. 완전 자동이 아니니까 일단 쏘면 다음 발포까지 살짝 틈이 생긴다. 그 순간에 공격할 셈이구나. 그럼 녀석의 작전에 놀아나 볼까? 남자는 가만히 흡혈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왼손이 저렸다. 아까 퀸비가 헬키고 날아갈 때 부상을 입은 듯 했다. 그러나 부상 정도를 확인할 여유는 없었다. 아마도 손을 보는 순간 녀석이 덮쳐올 것이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산탄총에서 왼손을 떼고 그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오른손만으로 총을 든 상태라 몸통에 총대를 지지했으나 상당히 불안정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왜 그래? 쏴보지 그래? 퀸비는 천장에서 낙하함과 동시에 날개를 펼쳤다. 텐트 안을 빙글빙글 돌며 활공했다. 흡혈귀에게 상처를 입혀 움직임을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 녀석들을 이기는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다. 녀석들은 인간이 아니다. 손발을 절단하든 내장을 갈기갈기 찢든 그렇다고 절명하는 건 아니다. 녀석들은 경이로울 정도의 엄청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몇 초에서 수십 초 만에 아무리 중상이더라도 치유되고 말았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 흡혈귀가 지닌 초능력의 원천은 혈액이다. 그래서 녀석들은 항상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했다. 엄청난 회복 능력의 원천 역시 혈액이다. 즉 심장을 파괴하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그대로 죽고 만다. 또 머리를 분쇄하거나 절단해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그대로 죽는다. 어디까지나 녀석들의 토대는 인간이므로 온몸에 내가 분산해 있는 건 아니다. 퀸비는 1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았다. 게다가 비행 속도는 시속 30km 이상인 것 같았다. 뇌나 심장에 명중시킬 자신은 없었다. 한 발을 쏘며 몇 초 동안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1초면 퀸비는 남자를 발기발기 찢을 수 있다.
그리고 고작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남자는 즉사할 것이다. 비행은 상당히 체력을 소모한 듯 했다. 이대로 기다리면 비행을 중단하고 내려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흡혈귀의 뇌하심정을 꿰뚫는 일은 지극히 어려울 터였다. 역시 도박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자신의 반사신경에 모든 걸 맡기자. 남자는 숨을 멈추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퀸비는 신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으리라. 남자는 왠지 화가 났다. 만약 자신의 운이 상당히 세다면 산타는 녀석의 뇌나 심장을 명중할 것이다. 그걸로 한 건 끝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자는 날아다니는 퀸비에게 오른손만 이용해 필사적으로 조준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결국 대충 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포기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다음 순간 퀸비의 추악한 얼굴은 남자의 코앞에 있었다. 역시 빗나갔다. 퀸비는 이빨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다. 턱밑으로 칼을 박아 넣어 그것이 목구멍을 관통해 입천장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칼은 남자의 왼손에 쥐어 있었다. 남자는 오른손으로 총을 겨누는 사이 내내 왼손으로 날이 튀어나오는 칼을 쥐고 있었다. 칼의 길이는 20cm. 퀸비는 발포 직후 몇 초 동안은 남자가 반격하지 못하리라 착각했다. 그래서 무방비하게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왔다. 남자는 그 순간을 기다린 것이다. 운이 좋으면 그대로 칼을 뇌에 박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운이 좋지는 않았다. 칼날 끝은 두개골 어딘가에 부딪혀 멈추고 말았다. 퀸비는 갑작스러운 반격에 놀라 순간 당황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를 뭉개버리는 것도 장을 훑어내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반대로 남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다. 바로 펌프 액션을 해 박쥐의 몸통에 발표했다. 물론 충분히 조준할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산탄 대부분이 체내에 박혔다. 퀸비는 절규하며 남자의 몸을 냅다 차버렸다. 남자는 몇 미터나 날아가 바닥에 굴렀다. 남자가 칼을 쥐고 놓지 않은 탓에 날아가는 반동으로 퀸비의 턱은 크게 찢어지며 뚝뚝 피가 나왔다. 아! 퀸비는 인간의 형태로 변모를 거듭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다. 야수의 흔적이 상당히 남았다. 제기랄, 전혀 효과가 없나? 남자는 혀를 차고 일어났다. 효과 있어. 나는 정말 아프다고. 남자는 퀸비를 향해 또 발포했다. 아프다니까? 흡혈귀는 피를 토하면서 경노했다. 아프라고 쏜 거야. 남자가 대답했다.
킴비는 남자를 향해 달려오려 했으나 바로 멈췄다. 너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거구나? 글쎄다. 철제 파이프에 와이어에 산탄총에 칼까지. 그거 말고 또 뭘 숨겼을까? 이제는 지혜와 연기뿐인데? 남자는 총과 칼이 든 손을 들었다. 내가 믿을 것 같아? 믿지 않아도 돼. 그냥 물러나든지. 우와. 킴비는 분노의 표현을 올리며 다시 날개를 만들었다. 남자는 펌프 액션을 했다. 킴비는 그대로 빠른 속도로 상승해 텐트 천장을 돌격했다. 천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텐트 천의 위쪽 반이 찢어졌다. 그 위로는 시커먼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봐, 텐트 천은 꽤 비싸다고. 네가 변상할 거야? 남자는 이마를 눌렀다. 시끄러워. 퀸비는 텐트를 지탱하는 철기둥 정상에 멈췄다. 남자는 겨냥했다. 자, 이제 어떻게 나올래? 퀸비는 가슴 가득 공기를 빨아들였다. 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귓속까지 얼얼해지는 고음이 퍼졌다. 남자는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견뎠다. 지금 총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다. 퀸비의 절규는 1분 이상이나 이어진 후 점점 작아지다가 멈췄다. 뭐야? 살인 음파 같은 게 아니었어? 남자가 놀리듯 말했다. 퀸비는 남자를 노려보며 다시 포효했다. 으악, 살인 음파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되면 그냥은 못 넘기겠다. 두 번째 절규도 1분 정도 이어졌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제 끝났냐? 아니면 계속할 거냐? 남자가 물었다. 이제 이걸로 충분해. 너 무슨 생각인데? 모르겠어? 이 소리가 안 들려? 아니, 네 소리 덕분에 귀가 먹먹해져서 소리가 들릴 리가. 그때 날개 파닥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킴비와는 다른 거대한 박쥐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동료를 부르다니 너무 비겁한 거 아냐? 남자가 투덜댔다. 비겁한 짓을 한 건 너잖아. 전투 능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소의 핸디캡은 인정해줘야지.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땅 울림이 들렸다. 남자는 좌석 사이에서 뛰어나와 원형 무대로 향했다. 남은 텐트의 아래쪽 천이 펄럭펄럭 흔들리며 늑대가 뛰어들어왔다. 아, 좀 더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네. 남자는 총을 겨누고 주위를 휙 둘러봤다. 혼자 3마리를 상대하는 건 너무 힘든데. 녀석들에게 네 손발을 갈기갈기 찢으라고 할 거야. 퀸비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머리를 찢어발길 건가? 아니, 머리는 찢지 않아. 내가 찢어발길 건 반대쪽에 붙어있지. 그렇게 죽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지. 마술을 보여줄게.
남자는 손목시계를 향해 말을 걸었다. 예정보다 빠르지만 총공격 개시. 그 순간 모든 좌석이 튀어올랐다. 바닥에는 셔터 같은 게 몇 군데 있었고 그것이 동시에 열렸다. 안에는 금속재 갑옷 같은 특수복장을 한 사람들이 수십 명 대기하고 있었다. 전원이 거대한 총을 소지한 채였다. 인간 병사들이? 설마 우리에게 덫을 놓은 건 아니겠지? 킴비가 놀리듯 말했다. 미안, 서커스는 다 거짓말이었어. 우린 너희를 사냥하기 위해 뭉친 컨소시엄이야. 남자가 말했다. 랜디, 뭐야? 갑옷 입은 사람 하나가 말했다. 우선 하나라고 방심시킨 다음에 총공격하는 게 계획 아니었어? 그럴 계획이었는데 상대가 너무 강해. 흡혈귀를 완전히 얕잡아봤네. 랜디, 일 좀 제대로 하자. 전투 중에는 그 이름 좀 쓰지 마. 캡틴이라고 불러. 퀸비가 병사들을 향해 급 하강하기 시작했다. 공격 개시! 남자가 소리쳤다. 병사들은 바닥에 움푹 팬 곳에서 튀어나왔다. 동시에 자동 소총이 불을 뿜었다. 각자 든 총에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총알이 휙휙 발사되었다. 퀸비는 수백 발의 총알을 맞아 온몸의 피부와 근육이 찢겼고 뼈가 부서졌으며 내장이 흘러나와 산산이 흩어졌다. 뼈와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진 피범벅 오브제가 된 퀸비는 날아간 자석의 잔해 속으로 추락했다. 병사들은 다시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하지만 퀸비는 붉은 누더기 걸레 같은 모습으로 바닥을 질주했다. 다시 재생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늑대가 병사들 쪽으로 다가왔다. 병사 중 몇 명은 퀸비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늑대를 공격했다. 마침내 무수한 총알을 맞아 늑대의 털이 날아가고 근육이 파여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게 되자 한 병사가 자그만 근육덩어리가 된 늑대의 잔해에 다가갔다. 접근은 아직 일러. 남자가 소리쳤다. 병사는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해골 늑대가 더 빨랐다. 피와 살점을 흩뿌리면서 병사에게 달려들어 갑옷의 먹돌미 근처를 물어뜯었다. 폭발이 일어났다. 병사와 늑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폭발 반응 갑옷. 퀸비는 경악했다. 아, 맞아. 우리 갑옷에는 폭약이 설치되어 있어. 공격을 받으면 폭발하지. 우리한테도 큰 피해가 있긴 하지만 흡혈귀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날아간 병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신을 잃었는지 아니면 쇼크사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동료 병사들은 생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바로 날아간 늑대 쪽으로 향했다. 늑대의 육체는 이미 재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시에 늑대에서 인간으로의 변이도 시작했다. 병사들은 총알을 쏟아부었다. 흡혈귀의 육체는 살점이 되어 날아가 다시 내장이 드러났다. 얼굴 피부가 벗겨져 안면 근육과 안구가 드러났다.
흡혈귀는 눈꺼풀이 없는 눈으로 콘소시엄 병사들을 노려봤다. 그 면상을 향해 병사들은 총알을 비처럼 쏘아댔다. 안구가 날아가고 근육이 패여 얼굴뼈가 노출되었다. 젠장, 아프다고. 흡혈귀는 아우성쳤다. 총알은 그 입안에도 가차없이 박혀 혀가 찢겨져 날아갔다. 흡혈귀는 아우성치면서 웅크리며 손으로 얼굴을 막았다. 곧 머리 피부가 재생을 시작했다. 한도 끝도 없네. 남자가 중얼거렸다. 너도 이제 갑옷을 입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맨몸이면 다른 동료들이 조심하느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 랜디. 그러니까 그 이름 말고 캡틴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무래도 갑옷을 입는 게 좋겠어. 좋아, 30초 만에 갑옷을 입을 테니 엄호해줘. 아니, 10분은 걸릴 거야. 병사 몇 명이 남자 위로 방탄막을 쳤다. 날개 달린 흡혈귀는 급강화와 급상승을 되풀이하며 남자를 덮칠 기회를 노렸다. 남자는 바닥 아래 구멍이 놓인 갑옷으로 뛰어 들어갔다. 여기저기 쏠려 피가 났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거칠게 자신의 몸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우두둑 불길한 소리를 내며 간신히 남자는 갑옷에 몸을 넣었다. 정말 마구잡이네. 폭발하지 않는 게 기적이야. 부관인 듯한 대원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골절 아니야? 골절은 아니야. 몇 군데 탈골되었는데 다시 맞췄어. 남자는 걷기 시작했으나 명백히 다리를 끌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맞춰지진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치료하면 되니까 괜찮아. 너 바보 아니야? 바보면 흡혈귀를 상대로 살아남지 못하겠지. 늑대의 모습이었던 흡혈귀는 반쯤 인간의 모습이 된 상태에서 병사들 사이로 돌진했다. 서로 쏘는 일을 피하려고 병사들은 발포를 멈추었다. 흡혈귀는 차례로 병사들을 내던졌다. 낙하한 병사의 장갑이 폭발하면서 곧이어 갑옷이 따라 폭발했다. 전투 불능이 된 병사들이 서커스 텐트 안에 계속 쌓여갔다. 이거 큰일이네. 남자가 말했다. 흡혈귀 수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전멸하겠어. 열 압력 폭탄을 쓸까? 대원이 말했다. 여기서? 서커스 공연 텐트를 날리면 너무 눈에 띌 텐데. 남자가 대답했다. 우선은 다른 무기를 쓰자. 전원 입구 쪽으로 이동해 기관총 엣지 사격 개시. 남자는 본배가 부착된 장치를 들어 올려 분사구를 늑대였던 흡혈귀에게 맞췄다. 흡혈귀의 육체는 총알로 점점 줄어들었으나 거의 같은 속도로 재생되는 바람에 쐐기를 박는 게 어려웠다. 남자는 스위치를 넣었다. 강력한 화염이 방사되어 흡혈귀의 온몸을 감쌌다. 육체가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이 새끼, 이런 것으로 나를 죽이려 하다니. 흡혈귀의 아래턱이 타서 톡 떨어졌다. 아래턱을 주우려고 몸을 숙인 흡혈귀의 입안에
다시 화염이 방사됐다. 열려있는 입의 목구멍으로 화염이 흘러들어가 폐와 소화기를 태웠다. 목구멍의 근육이 무너져 목뼈가 드러났다. 지금이야. 흡혈귀의 목구멍에 기관총 사격을 집중해. 남자가 소리쳤다. 우두둑 머리뼈가 부서지며 결국은 까딱하고 머리가 뒤로 꺾였다. 이제는 피부가 다 타버려서 머리 부분과 몸통은 몇 개의 혈관과 척추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는 칼을 쥐고 흡혈귀에게 달려들었다. 경동맥을 자르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사에 이른다. 척수를 절단하면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어느 쪽이든 그걸로 이 녀석은 끝이다. 남자는 경동맥을 잡고 칼날을 대려 했다. 하지만 목이 거의 잘린 상태에서도 흡혈귀는 살아있었다. 녀석은 남자의 양쪽 손목을 움켜쥐었다. 완전히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흡혈귀의 육체는 점점 재생을 시작했다. 목의 근육이 복원되어 남자의 손과 칼이 안에 끼었다. 으악! 남자는 절규하며 빠져나오려고 했다. 완전히 끼었으니 이제 탈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양손의 자유를 뺏긴 채 흡혈귀와 근처전을 치르는 것은 절대 피하고 싶은 사태였다. 다른 병사들이 달려왔다. 흡혈귀의 손목에 총구를 대고 완전 자동으로 발표했다. 흡혈귀의 손목 근육이 날아가 뼈가 드러났다. 남자는 전신의 힘을 다해 흡혈귀의 경동맥을 움켜쥐었다. 흡혈귀는 가늘게 경련하더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뇌 빈혈을 일으켜 이른바 실신상태가 된 것이다. 남자는 힘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절규했다. 남자의 손목이 묻힌 흡혈귀의 목덜미 내부가 꿀렁꿀렁 내던졌다. 파열음과 함께 흡혈귀의 목에서 남자의 손목이 빠져나왔다. 남자는 혈관을 움켜쥐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피가 분출해 남자의 갑옷을 붉게 불들였다. 상처 입구가 점점 아물었다. 남자는 몸을 회전시키면서 칼을 상처 입구에 꽂고 그대로 찢듯이 흡혈귀의 목을 당겼다. 흡혈귀의 목은 불쾌한 소리를 내면서 몸통에서 빠졌다. 흡혈귀의 목은 순간 눈을 부릅떴고 남자의 목덜미를 물어 뜯으려고 했으나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목 없는 몸통은 쿵 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목의 상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려 했으나 내가 없어서인지 몸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남자는 갑옷 입은 다리로 흡혈귀의 머리를 밟았다. 흡혈귀의 머리가 살짝 변형되었다. 남자는 머리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차고 총알을 쏟아부어 완전히 분쇄했다. 좋아, 한 마리 쳤지. 괜찮아? 피해가 클 테던데. 대원이 걱정했다. 지금은 마음을 놔선 안 돼. 아직도 2마리 더 남았어. 게다가 한 마리는 퀸비야. 녀석은 아주 강해.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총을 쏴대는 대원과 교전 중이던 퀸비가 성을 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잖아. 인간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식량이야. 너희들은 우리를 먹진 않잖아. 죽이지 않으면 먹혀. 이건 정당방위야. 학대하고 죽이는 게 정당방위야? 아, 가능하면 편안하게 죽이고 싶어. 그게 우리도 좋아. 하지만 너희들이 쉽게 죽어주질 않잖아. 당연하지. 얌전히 죽어주는 사람이 어딨냐? 생물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정당한 반응이야. 그럼 선택지는 없어. 우리 컨소시엄은 흡혈귀를 확실히 죽일 뿐이야. 고통스러운지 아닌지는 상관없다고.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불평하지 마. 공기가 찌릿찌릿 진동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 텐트천을 격렬하게 흔들어 찢어버렸다. 남자는 머리 위로 올려다봤다. 이제 텐트를 덮었던 천 대부분이 사라졌다. 천둥과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두 마리의 날개 달린 흡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이따금 급화강에 병사를 움켜쥐고 수십 미터 높이에서 추락시켰다. 추락한 장소에서는 폭발이 일어났고 가까이 있던 병사들의 갑옷도 유도 폭발했다. 랜디, 남은 녀석들은 꽤 강하네. 이런, 우리 병사는? 남자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10명 정도려나? 간신히 서 있는 놈까지 포함해서. 흡혈귀들은 움직임이 빠른 데다 불규칙적이라 병사들은 총알을 머리나 가슴에 명중시킬 수 없었다. 급소를 노려도 명중시키긴 힘들어. 남자는 병사들을 설득했다. 날개를 노려. 우선은 움직임을 막아야 해. 움직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은 급소가 아니라 날개를 노리기 시작했다. 계속 날개에 총을 맞은 두 마리 흡혈귀는 서서히 움직임이 둔해졌다. 하지만 얇은 가죽으로 된 날개는 회복도 빨라 추락까지도 이어지지 못했다. 교착 상태야. 이대로 가면 우리 총알이 다 떨어져. 대원이 말했다. 아직 무기는 있어. 남자는 바닥의 구멍 안에서 대형 무기를 꺼냈다. 유탄 발사기? 이거라면 급소를 꼭 집어 명중하지 않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엇보다 수류탄을 직접 꽂는 거니까. 하지만 명중시키지 못하면 괜한 피해가 생겨. 그래서 녀석들의 움직임을 둔화시킬 작전이 필요해. 남자는 조준을 한 뒤 거의 주저하지 않고 수류탄을 발사했다. 수류탄은 흡혈귀의 허리 부분의 명중에 폭발했다. 피와 살점의 비가 쏟아졌다. 덩어리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활발하게 꿈틀댔다. 투광기로 비추니 그것은 타버린 머리와 가슴 부분이었다. 오른쪽 팔만 어깨 끝부분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는 듯다. 가슴에서는 등뼈와 혈관이 튀어나왔는데 그것들을 질질 끌며 바닥을 기어다녔다. 병사들은 일제히 총구를 돌렸다. 기다려.
더는 총알을 낭비하지 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남자는 갑옷에 달린 전기톱을 꺼냈다. 어떻게 했는지 흡혈귀는 몇 미터나 도약해 남자에게 달라붙었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전기톱을 작동시켰다. 흡혈귀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전기톱을 남자 본인의 갑옷으로 향하게 했다. 전기 톱날이 갑옷 표면에다 징 하는 금소금이 나고 불꽃이 튀었다. 남자는 전기톱을 떼는 대신 반대 손으로 흡혈귀의 목을 잡고 전기톱 쪽으로 밀어붙였다. 아! 흡혈귀의 입안에 전기톱의 회전날이 들어가 잇몸과 이를 뿌리쳐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입술 윗부분이 날아갔다. 주르르 끔찍한 소리를 내며 휘펄귀의 머리에서 뇌수가 흘러나왔다. 남자는 잘라낸 흡혈귀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전기톱을 갑옷 안에 수납했다. 그리고 비틀대면서 다시 수류탄을 유탄 발사기에 장착했다. 마지막 흡혈귀. 퀸비는 동료들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자가 유탄 발사기를 겨누는 걸 발견하고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폭풍우 속 쑥쑥 고도를 높였다. 젠장, 너무 높아. 남자는 유탄 발사기를 내렸다. 레이더 추적 개시. 부관이 소리쳤다. 고도 1000m를 넘겼습니다. 병사가 보고했다. 2500, 2000, 2500. 저 녀석 괴물이야? 부관이 중얼거렸다. 맞아, 분명 괴물이지. 무엇보다 흡혈귀잖아.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목표 사라졌습니다. 제기랄. 남자는 욕을 퍼부었다. 이번 임무는 완전히 실패야. 그렇지도 않아. 대원이 말했다. 한 변의 흡혈귀 2마리를 쓰러뜨린 건 신기록이야. 네 정확한 지시 덕분이야, 랜디. 무슨 소리야. 이 참상을 보라고. 남자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바로 응급지원부대를 불러줘. 희생자도 적은 편이야. 흡혈귀 달랑 하나에 부대가 전멸하기도 하잖아. 나는 싫어. 내 명령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게. 이번에도 얼마나 살지. 희생자는 매번 나와. 하지만 그런 희생자가 없으면 녀석들의 섬멸도 불가능해. 이번에는 그래도 희생자가 적은 편이었고.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퀸비를 놓쳤어. 3마리 중 1마리야. 1마리면 충분하지. 그 흡혈귀는 동료들에게 전할 거야.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병사가 생명을 잃겠지. 남자는 철기둥을 주먹으로 쳤다. 녀석들이 알아버렸다고. 서커스단이 흡혈귀 사냥 컨소시엄의 위장이라는 사실을.